2025년 기준 현대차의 부채가 241조 원입니다. 웬만한 나라의 국가 예산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위험한 기업일까요? 부채가 많으면 위험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어떤 부채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연료이고 어떤 부채는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부채의 양보다 질과 구조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자산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산이 누구 돈으로 만들어졌는지 파헤칩니다.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부채와 자본, 지금 시작합니다. 부채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남에게 갚아야 할 의무입니다. 내 돈이 아닌 돈, 즉 타인 자본이에요. 은행 대출, 거래처에 줘야 할 돈, 회사채, 이것들이 모두 부채입니다. 그리고 1년 안에 갚아야 하면 유동부채, 1년 넘게 쓸 수 있으면 비유동부채로 나뉩니다. 삼성전자 부채의 81%는 유동부채입니다. 총부채 131조 중 유동부채가 106조, 비유동부채가 24조입니다. 이 비율이 기업의 단기 상환 압력을 보여줍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단기간 내 갚아야 할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유동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삼성전자는 유동부채가 81%지만 현대차는 반대로 비유동부채가 절반 이상입니다. 금융렌탈 업종은 유동부채가 낮아도 위험할 수 있어요. 업종마다 정상 비율이 다릅니다. 유동부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항목은 매입채무입니다. 거래처에 아직 내지 못한 돈이에요. 삼성전자는 매입채무가 68.1조로 유동부채의 64%를 차지합니다. 단기차입금은 17.6조, 항목의 내용이 부채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LG전자의 매입채무가 20조나 됩니다. 위험한 걸까요? 아닙니다. 매입채무는 물건을 사고 아직 돈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영업활동이 활발하다는 증거예요. 매입채무가 크다는 건 공급망이 크고 사업 규모가 크다는 뜻입니다. SK하이닉스의 사채가 약 11조 원입니다. 비유동부채, 즉 장기부채 중 핵심 항목입니다. 이건 HBM 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를 위해 빌린 돈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차입이에요. 장기부채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차입이 좋은 걸까요?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째, 조달 목적이 투자인가 생존인가. 둘째, 이자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하는가. 셋째, 만기가 길어서 단기 상환 압력이 없는가. 이 세 조건을 충족하면 부채는 성장의 연료입니다. 현대차의 부채 241조 중 44%가 사채입니다. 107조에 달하는 큰 비중입니다. 이 사채의 대부분은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가 발행한 것이에요. 자동차 할부 금융 상품을 팔기 위해 조달한 자금입니다. 기타 부채와 장기 차입금이 나머지를 채웁니다. 2025년 기준 현대차의 부채 비율은 188.9%입니다. 통상 100%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위험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걸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 금융자회사를 거느린 복합그룹입니다. 금융업은 원래 돈을 빌려서 영업하는 사업 모델이에요. 그래서 금융자회사 부채를 제조업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업종과 사업 구조를 모르면 숫자가 오답을 가르칩니다. 금융자회사 부채를 제외하면 현대차 제조 부문의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2025년 기준. 실제로 자동차 제조 부문만 보면 부채 비율이 약 7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188.9%라는 숫자는 금융자회사 효과가 반영된 연결 기준입니다. 6개 기업의 부채 비율을 한눈에 비교해 봅시다. 삼성전자 29.9%에서 현대차 188.9%까지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을 그대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업종이 다르면 적정 수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적정 부채 비율은 얼마일까요? 통상 IT 플랫폼은 30%에서 80%, 제조업은 80%에서 150%, 금융보험 포함 그룹은 200% 이상도 정상입니다. 같은 100%라도 삼성전자면 높은 것이고 현대차면 매우 낮은 것입니다.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부채를 이해했다면 이제 자본으로 넘어갑시다. 부채가 남의 돈이라면 자본은 진짜 주인의 몫입니다.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 기업의 내공이 드러납니다. 삼성전자의 자본 436조 중 이익 인격음이 402조, 비율로는 92%입니다. 자본은 이익 인격음, 비지배 주주 지분, 납입 자본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익 인격음은 지금까지 벌어서 배당하지 않고 쌓아둔 이익이고 비지배 주주 지분은 자회사에 투자한 외부 주주의 몫입니다. 자본이 크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자본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누적 적자가 계속되면 자본이 잠식됩니다. 자본 총계가 0에 가까워지면 부분 자본 잠식, 마이너스가 되면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상장 폐지의 신호입니다. 6개 기업의 이익 인격은 비중을 비교해 봅시다. 네이버 95%, 삼성전자 92%, SK하이닉스 88%로 이익 인격음이 자본의 대부분입니다. 반면 카카오는 17.6%에 불과합니다. 카카오가 특히 낮은 이유를 보려면 비지배 주주 지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카카오의 이익 인격음 비중이 17.6%로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카카오 자본 15.2조 중 3.9조, 즉 26%가 비지배 주주 지분입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같은 상장 자회사의 외부 주주 몫이에요. 이 돈은 카카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 돈이 아닙니다. 카카오만 비지배 주주 지분이 많은 걸까요? 아닙니다. LG전자도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 상장 자회사를 거느립니다. 자회사가 많은 지주형 그룹일수록 비지배 주주 지분 비율이 높습니다. 이 비중을 확인해야 진짜 주주의 몫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익인격음은 기업의 누적 이익으로 삼성전자는 400이조에 달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벌고 남긴 이익이 쌓인 결과예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외부 조달 없이 자기 힘으로 자본을 키워온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순현금이 약 38조 원입니다. 현금이 차입금보다 약 38조 원 더 많다는 뜻입니다. 빚보다 현금이 많은 기업, 이를 순현금 기업이라고 합니다. 순차입금이란 무엇일까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단기 차입금에 장기 차입금과 사채를 더하고 현금을 빼면 됩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면 현금이 더 많은 순현금 기업, 플러스면 차입금이 더 많은 순부채 기업입니다. 6개 기업의 순차입금을 비교해 봅시다. IT와 플랫폼 기업들은 모두 순현금입니다. 반면 제조업과 금융자회사를 가진 기업들은 순부채죠. 사업 모델이 재무 구조를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차입금표를 봤는데 어떻게 해석할까요? 마이너스면 순현금 기업으로 재무 여력이 높습니다. IT 플랫폼이 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플러스, 즉 순부채 기업은 차입이 현금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제조 인프라 기업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재무상태표의 핵심 등식,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항상 같습니다. 삼성전자로 확인해 볼까요? 자산 567조는 부채 131조에 자본 436조를 더한 값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편에서 배운 자산이 어떻게 조달됐는지를 부채와 자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재무상태표를 읽는 5단계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부채 비율을 업종 평균과 비교합니다. 둘째, 유동 비유동 구성으로 단기 상환 압력을 확인합니다. 셋째, 순차입금으로 현금 여력을 점검합니다. 넷째, 이익 인격은 비중으로 기업의 내공을 봅니다. 다섯째, 전기 대비 변화로 추세를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이 27.9%에서 29.9%로 상승한 추세를 살펴봅니다. 정의 대비 2%포인트 올랐습니다. 쌓아온 이익도 370조에서 402조로 늘었고 부채는 소폭 늘었지만 자본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읽는 것이 실전 분석입니다. 2025년 기준 삼성전자 부채 비율이 27.9%에서 29.9%로 올랐습니다. 나쁜 신호일까요? 부채가 늘어도 자본이 함께 늘면 정상입니다. 반면 자본은 그대로인데 부채만 증가하면 재무체력이 나빠집니다. 이익인격음이 줄면서 부채가 늘면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부채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매입 채무나 전략적 사채는 건전한 부채입니다. 둘째, 이익인격음이 자본의 핵심입니다. 비중이 높을수록 스스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셋째, 순차입금으로 실질 건전성을 판단하세요. 차입금보다 현금이 많으면 안심입니다. 재무상태표 두 편을 통해 자산과 부채, 자본까지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제 기업의 재산 상태표를 혼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손익계산서 첫 번째 편, 매출에서 영업이익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배워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